안녕하십니까, 주식 트레이더 준돌입니다. 2월에 첫 번째 주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까지 섹터 간의 빠른 순환매에 지수 급등락 그리고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무려 3번이나 발생한 스펙타클한 주간이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고난이었을 이번 주 시장, 우리는 무엇을 놓쳤고 다음 주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지금 바로 주간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 주간 복귀 관련 PPT 자료가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일단 개파락을 거의 2% 가까이 시작해서 끝까지 밀었습니다. 이때 지수 종가가 마이너스 5%가 넘는데요.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고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고 이날은 매도 사이드카가 또 나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사이드카가 3번이나 나왔는데요. 진짜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그 외에 금과 은값도 급락을 하면서 전체 리스크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한 여파로 지수가 개파락을 하고 끝까지 밀었죠. 그리고 이날 월요일부터 새로 지명된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예전에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부각되면서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다른 뉴스들도 마찬가지로 이 케빈 워시를 계속 언급하면서 큰일 났다는 듯이 뉴스를 계속 냈죠. 그래서 월요일은 악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악재가 계속 나오는 사이에도 HBM, 반도체 관련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을 주긴 했는데 오히려 매도세로 끝까지 다 밀었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미국 이란 공격 확률 75%, 에너지 시장 충격 경고 라면서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란 관련 뉴스를 계속 내면서 시장에 안정을 주지 않고 계속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은차트인데요. 이날이 월요일날 은값이 반영된 시점입니다. 엄청난 급락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 주식에는 광물 관련주인 LS와 고려아연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는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지수가 계속 급락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상한가는 항상 나왔습니다. 좀 가벼운 종목이거나 부동산 자산 관련해서 테마가 엮인 친구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장에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끝없이 내리고 반등하는 척 하더니 또 내리고 코스피가 5천 밑으로 내려가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시장 전체에 공포를 주었습니다. 월요일날 상한가 갔던 종목들입니다. 이날이죠. 삼표 시멘트, 바이오스마트, 현대 BNG 스틸, 뉴로필 이렇게 있습니다. 3일 화요일인데요. 우주항공 관련 애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주항공이랑 반도체 전체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이날도 상한가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미래에셋벤처 요날, 전진건설로봇 상한가 가고, 삼표시멘트, 이현상 가고, LK삼양, 하나시스템 요런 애들이 상을 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인데요. 이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XAI 인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본격화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관련주 하나가 미래에셋 증권이 있죠. 이때도 꽤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요 날입니다. 2월 3일 이것도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매도 사이드카, 화요일은 매수 사이드카, 이렇게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2번 걸리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리고 이날 이것저것 또 호재가 많이 나왔어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분기 수출 12에서 13% 증가 전망, 반도체 호조 기저효과 영향이라는 이런 뉴스도 있었고, 슈퍼을 된 삼성 메모리 엔비디아 공급 당겨달라 부탁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5%가 오르며 예상치 상회했다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에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컨센을 했는데 이날 팔란티어가 엄청 올랐어요. 물론 갭을 띄우고 밑으로 내려서 마감은 하긴 했는데 요날인데 이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가 아직 강하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내렸죠. 그리고 이날부터 코스피 정책 관련 뉴스가 하나씩 나왔는데요. 민주당 코스피 1만 꿈은 이루어진다. 예외 없는 자사주 소각부터 이런 뉴스가 있었고, 자사주 소각 의무, 주가 누르기 방지,
추진하겠다. 뭐 이런 속보도 있었고, 이날 JP모건에서 7,500까지 코스피를 목표치로 잡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JP모건 코스피 목표치 7,500까지 상향, 3전 하이닉스 실적 개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날 두산 에너빌리티 국산 가스터빈 105기 수주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주가를 한번 볼까요? 요날입니다. 이 차트가 왜곡이 돼갖고 제대로 안 보이네요. 요날이죠. 2월 3일 7% 상승해서 마감을 했었네요. 그리고 이번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주식 쪽으로 자금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꽤 강한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이런 거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는 뭐 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예를 시켰는데, 이제는 유예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뭐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이날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 호재 관련해서도 힘을 많이 받았나봐요. 그리고 이날 갑자기 오후에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 관련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뉴스들에 힘입어서 오후장에 갑자기 우크라 전쟁 휴전 관련 테마들이 갑자기 급상승을 했습니다. 뭐 전진 건설 로봇 옌 상한가 갔고, 데모도 상한가를 찍고 왔죠. 뭐 SY 스틸텍, 대동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날 장 끝난 뒤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요. 헤지펀드 거물 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 미 증시 간접 성장해야,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계속 쭉 오르면서 위에 종가위를 위해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날 어김없이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4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장이 지수가 밀리면서 끝나서 국내 증시도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상관없다라는 듯이 움직이면서 위로 쭉 올려버렸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장 전에 호재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미국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 잠수함 조선 대미투자 협력 합의,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도 뭐 뉴스들이 꾸준히 나오긴 하는데, 그날이죠.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관련 종전 합의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뭐 기대감을 좀 끌어올려줬는데, 이날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취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갖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삼성, SK, 낸드 마진율 역대 최대치 찍는다, 10년간 없던 일 이라면서 이런 반도체 관련 호재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말 강력한 섹터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요.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초반에 오를 때는 이게 왜 오르나 했어요. 그래갖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태양광이 일론 머스크 우주항공 테마에 탑승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죠.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주 같은 경우는 다른 에너지 자원보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24시간 에너지 저장 시설도 필요 없이 24시간으로 계속 태양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국 쪽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 기술팀이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실사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기대가 증폭이 되었죠. 그러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그 뒤로 하나솔루션, 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도 시총이 조단인데 참 시장이 강하다는 걸 느끼는 게 참 이럴 때입니다. 시총 10조 미만 종목들은 그냥 맘 먹으면 상한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도 정부 정책 관련 뉴스들도 꽤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 코스닥 혁신 강조하자 여당 오늘 코스닥 분리법안 발의,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로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한온시스템 아마존 자율주행차 뚫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근데 이건 장 마감 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날 장 마감하고 이렇게 슈팅을 줬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시장은 많이 좋았는데 뭔가 제대로 매매할 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뉴스도 재룡전기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재룡전기 400억 원 규모 토지 건물 취득, 중대형 변압기 생산 확대 나선다, 뭐 이런 단독 뉴스가 있으면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태양광이 너무 세고 이미 태양광 관련 대형주는 상한가를 다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외 말고는 딱히 할만한 매매가 없으니까 이런 걸 하나씩 툭툭 던져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은 뭐 부동산 자산 관련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뭐 SG 세계물산, 뭐 하림지주, KD, 삼표시멘트, 사면상 가고, 코스피 요날인데 시장은 좋은 것 같았는데 참 어려운 시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5일인데요. 그 5일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도와주질 않았죠. 이렇게 나스닥이 끝까지 밀면서 한국 증시도 개파락을 시작해서 요날은 복구를 안 해주고 그냥 끝까지 밀었습니다. 이날 알파벳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투자 올해 2배로 늘린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프리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본장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갑자기 AI 하드웨어 회사에서 AI 소프트웨어의 캐파를 모두 잡아먹을 수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AI 관련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일제히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게 AI 하드웨어 관련 회사들도 줄줄이 같이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하드웨어 회사에는 좋아야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AI 관련주들을 그냥 줄줄이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젠슨황이 AI 공포에 질린 소프트웨어, 젠슨황, 비논리적 생각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고도 했지만 얄짤없죠. 끝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4일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좀 부각을 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전산업이 4일부터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5일날 이런 뉴스를 띄우면서 원자력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본장에 슈팅을 강하게 줬습니다. 시장은 밑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위로 올렸죠. 뉴스를 내면서. 그리고 정부정책 코스닥 관련 기사들도 나오긴 했는데 뭐 반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정책 관련 뉴스도 나왔는데 하락하는 지수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이렇게 원전 관련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뒤에 딱 여기까지가 본장이고요. 여기 뒤가 넥스트 장입니다. 넥스트 장에 상승을 했죠. 근데 얘가 단일가 공시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시장도 밀리고 하면서 단일가는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6일 금요일 대망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사실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요. 딱 봐도 뭐 어제나 그저께 이런 날들보다 하락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진정세를 보여주는 느낌이었는데 뭐 그런 게 상관 있겠습니까? 세력들은 그냥 개파락을 세게 해버리고 여기서 밑으로 한 번 더 밀고 흔들고 다시 올렸죠. 그리고 다시 또 내리고 또 올리고 이런 무빙이 만약에 이날 종배를 해서 들고 왔다. 어제도 끝까지 밀었기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버티고 버티다 대부분 이쯤에서 최저가에서 손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트코인 66,000달러까지 추락, 가상화폐 서사의 위기 이런 뉴스가 나오고 가상화폐가 꽤 급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하다하다 갈 게 없어서 이런 대북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뭐 반짝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힘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도 정부 정책 관련 뉴스들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민주당 부동산 팔고 주식 투자한 다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오만에서 고위급 핵 협상을 시작한다.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장이 끝나고 주말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 관련 스케줄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또 이런 뉴스도 나왔고 메모리 슈퍼을 반격 공급 계약 관행 바꿨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돈을 주는 갑이 아니라 물건을 납품해주는 을이 갑이 되었다라는 듯한 뉴스가 나왔죠.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거기에다가 금요일 그리고 지수는 요동을 치고 쉽지 않죠. 그리고 비트코인 투심이 이렇게 악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빗썸이라는 플랫폼에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빗썸 이벤트로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 입금 수천억 원대 오입금 사고 갑자기 비트코인이 들어오니까 내 지갑에 이걸 그냥 시장가 매도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 밑꼬리봉인데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는 업비트가 그러더니 이번엔 빗썸까지 투심도 안 좋은 상황인데 또 이런 것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런 건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고요. 여기서 저점 잡았다고 롱 레버리지로 크게 쓰면서 받아가다가 그런 데서 청산당하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가슴이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장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뭐 건설적으로 잘 얘기를 나눴다라고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뭐 트럼프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크렘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6일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장이 끝난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뭐 찌라시가 하나 돌았는데 장이 완전히 다 끝나고
미국 본장 시작하기 전에 엔비디아 루빈용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0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현재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HBM을 주문하고 있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다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HBM4 공급망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70대 30의 비율로 양분하고 통합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프리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는데 본장의 반도체 모든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니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지수가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갭을 다 메꾼 것도 아니고. 근데 별 뉴스도 없는데 반도체 관련 애들이 넥스장에서 올랐죠. 제주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FA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때 실적 발표를 하고 어닝 쇼크가 나와서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반도체를 믿고 이날 넥스장에 반도체 관련주들에 베팅을 해서 들고 갑니다. 이게 참 이틀 동안 이렇게 내리고 내렸다가 애매하게 종가 마감하고 이렇게 넥스장에 다시 또 올리면은 요날 만약에 이렇게 3연봉으로 개파락을 다 맞고 손절을 했다면은 이 자리에서 따라하기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베팅을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베팅을 해서 들고 가는데 금요일에 별 뉴스도 없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는 하고 있고요. 제가 이미 다 출금해버리고 기존 시대의 절반 이하로 줄여버린 상태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베팅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월요일날 원칙대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케빈 워시에 대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참 불안감을 안겨주더니 이런 뉴스가 나왔죠. 속보 연준 FOMC 양적 완화 전면 수정 케빈 워시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기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6만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만 달러 부근까지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번 주 복귀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다음 주 수익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시장은 매번 변하지만 돈이 흐르는 길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 복귀를 통해서 그 길목을 확인했으니 남들 쉴 때 공부하는 여러분의 계좌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 계좌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말에 모니터 잠시 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푹 쉬면서 에너지 충전해서 돌아오세요. 건강한 멘탈이 수익을 만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